하나, 너 오늘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너 오기 전에 수학 문제 풀었는데 한 문제를 못 풀었어. 그게 너무 찝찝해. 다 풀 수 있었는데 너무 킹받아. 킹 받을 일도 많다. 야, 요새 뭐. 문제 풀어주는 앱, MZ세대는 다 이런 거 알아야 되는 거야. 카메라로 문제를 딱 찍잖아? 그럼 얘가 풀이부터 해설까지 싹 나오는 앱 있어. 아니 앱이 문제를 풀어주고 답을 알려준다고?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 그래서 정답을? 우리 공부할 필요가 없어. 공부할 필요 없어? 그런 거는 그런 거지만 난 이제 과학이 그렇게 좋다. 그래? 이 원리를 알아가는 거 신나는 일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양자 역학도 그렇고 너무너무 재밌지 않았어? 우산! 쌤이 오실 때가 됐는데 오셨다. 안녕하세요. 얘들아 안녕. 어머, 나무색깔 선생님이다. 어머, 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말씀 편하게 해주셔도 돼요. 저희가 고등학생이에요. 아 그래? 04년생입니다. 04년생 대학생이구나. 이름 김명주 선생님. 전공은 컴퓨터, 정보보호, 디지털 윤리. 오. 처음 들어봐. 컴퓨터 안에서도 이제 보안 쪽. MBTI INTJ. 와, 나랑 하나도 안 맞아. 그치. 상금. INTJ 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주로 과학자형? 우와. 과학자형. 잘 찾아가셨구나. 나 ESFP. ESFP. 연예인. 연예인. 나 ENFJ. 사교적인 외교관. 이렇게 나와. 우와. 넌 모르겠다.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 결혼. 아. 다시 결혼해도 그러면 지금의 아내와. 그렇지. 그럴 것 같아. 정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다 실패. 영광스러웠던 기억은 국내 최초 AI 윤리요? AI를 만들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윤리. 대한민국 과학기술에 어떻게 이바지하고 싶은지에서는 부작용과 역기능이 없는 과학기술 대중화. 이게 이제 약간 보안과 윤리. 기술이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도 있고 역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걸 없애거나 최소화시키는 사람도 필요하거든. 네. 이제 그 작업을 사실 하고 싶다. 네. 이제 수업을 시작할 텐데 임하는 각오 한번 듣고 싶습니다. 내가 컴퓨터를 40년 공부했는데 그 40년 공부한 이유가 사실은 오늘을 위해 존재하지 않았을까. 오. 바이슨 어떤 것 같아, 봉선아? 당연히 합격! 합격! 선생님, 오늘은 뭘 알려주실 건가요? 오늘 주제 들어가기 전에 네. 내가 먼저 질문 하나 할 텐데 디지털하고 많이 친해? 저희 MZ세대예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 공기는 없어도 살 수 있는데 디지털 없이는 못 삽니다. 그만큼 디지털과 친숙하게. 뭐 예를 매우- 한번 들어봐. 생활 속에서 어떻게? 생활 속에서 일단 스마트폰! 스마트폰. 나는 스마트폰으로 TV 리모컨도 보고 불도 끄고 에어컨도 켜고 끄고 뭐다 해요. 스마트폰으로? 그럼 스마트폰으로 다 앱 다운 받아가지고 다 한다고. 저는 스마트폰으로 쇼핑, 장도 보고요. 같은 거 아니야? 잠깐만, 고등학생이 장을 봐? 무슨 장을 봐? 고등학교는 밥 안 먹니? 먹네. 고등학생은 밥을 안 먹어. 엄마가 해주잖아. 엄마가 하는 밥이 맛이 없어서 그래. 전 차 시동도 걸어요. 어, 아니, 좋은 제 차 차 말고 가지고 아버지 차요. 그래? 아버지 차를 시동 걸어요. 그런 게 보통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걸 이용해서도 디지털 세상들이 요새 많이 구현되고 있어. 네. 최근에 이제 통계청에서 낸 자료, 2022년 10월달 자료를 보면 네. 이렇게 온라인 쇼핑의 실제 매출액이 17조 원. 17조. 그 중에서 이제 모바일이 약 12조, 13조. 오. 엄청나지? 지금 현재가 이 오프라인 기반으로 해서 모든 사회들이 되어 있던 것들이 점점 이제 온라인 기반으로 네. 바뀌는 거지.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거든. 디지털 전환. 기업 안에도 보면은 기업이 판매만 바뀌는 게 아니고 기업 내부의 조직, 기업의 어떤 업무 흐름들이라든지 소비자들하고 또 소통을 하잖아. 네. 그런 이제 문화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디지털 기반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런 디지털 전환이 되어야만 이제 기업들이 오랫도록 지속 가능한 이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얼마 전에 카카오에서 이제 먹통 사태가 있었잖아요. 난리가 화재 사건 때문에 난리가 네. 화재 때문에 맞아요. 근데 그때 사실 조금 무섭다. 맞아. 이런 걸 체감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뭐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네. 이미 이제 우리가 디지털 세상으로 들어왔다는 거를 반증해주는 사건. 그러니까요. 사실 나는 그때 좀 외롭기까지 했어.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네. 사람들이 그 위에서 사업도 하고 물건도 사고 대화도 하고 그게 이제 먹통이 되니까 모든 게 끊어져 버리는 거잖아. 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전환할 때 그 부분을 대단히 조심을 해야 돼. 이게 인프라다 보니까 사건 사고 그다음에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지.
디지털 전환을 할 때 가장 키 역할을 하는 게 인공지능 AI야. AI 기술을 먼저 짚고 한번 넘어가 볼까? AI 네, 기술. 좋아요. 여기 화면에 보면 그림이 하나 보이잖아. 오, 이거 약간 다빈치 느낌 아니니? 근데 좀 이상하지? 옛날 이거 그린 사람이 네. 인공지능이야. 사람이 그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 그린 게 아니야. 이상하잖아. 미드저니라고 불리우는 인공지능이 그린 건데 미국 콜로라도 미술관에서 이제 네. 그때 대상을 받았대. 아니 근데 AI가 그리면 어떻게 그래요? 뭐 붓을 잡고 그릴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이거는 되는 이제 겁니까? 달을 그리고 싶다, 가을을 배경으로 하고 싶다 이런 네. 단어들을 입력을 해. 우와. 입력을 하면 이미 학습을 했던 수많은 그림들이 있거든. 네. 그 그림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조합을 하는 거야.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골라. 그런 다음에 다시 키워드를 조금 더 조정을 해. 좀 더 섬세하게. 그렇지. 네. 좀 더 디테일하게 조정을 하면 그림이 조금씩 바뀌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 맞어. 이제는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화 쪽에도 AI가 완전 깊숙이 근데 진짜 무서운 거는 사실 뭐가 있던 거를 똑같이 재현한 게 아니라 창조해내잖아. 그러니까 그건 약간 인간의 영역이라고 그래, 그건 우리 생각했거든요. 거로 이전까지 그렇게 생각을 네. 했어요. 불과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네. 반복해서 하는 좀 복잡한 일은 AI가 하면 되고 새로운 창작은 인간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이제 AI는 제너레이티브 AI라고 하는데 창작을 하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저작권 문제까지 생기는 거야. 얘가 만든 거에 저작권을 줘야 돼? 우와 뭐 이런 문제까지 생기는 거지. 너무 무서워. 소름이다 이거. 야, 진짜 너무 무서운 세상인데? 이게 이봄이라는 건데 이봄? 이봄 이제 AI 작곡가 이름이야. 얘가 보통 한 10초 정도면 3분짜리 곡을 하나 만들어. 홍진영 사랑의 배터리. 맞아. 가수- 홍진영 씨의 사랑은 24시간 뭐 이 곡도 얘가 만들었어. 아 그래요? 사람 24시간 노래 어떻게 부르지? 몰라 나 처음. 섭리 24시간 아는데. 근데 사실 인공지능 요거 우리 예전에 반도체 가외할 때 많이 들어보긴 했잖아. 맞아. 다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머리가 하는 것 중에서 어떤 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기술에 따라서 조금씩 역할들이 좀 다른 것 같아. 그럼 그 말은 인공지능도 종류가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종류가 다양하지. 우리가 2016년에 이세돌하고 붙었던 네. 알파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인공지능의 수준으로 따지면 거의 1단계.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하거든. 약 인공지능. 그것도 지금 못 이기는데. 세상에. 그렇지. 근데 그래서 이 약 인공지능은 어떤 거냐면 한 분야만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알파고처럼 바둑만 학습해서 그 분야만 잘하는 거지. 잘하는 근데 강인공지능은 이제 2단계인데 범용 인공지능이라고도 이야기를 해. 알파고가 바둑만 잘 두는 줄 알았더니 얘가 수학 문제도 잘 풀고 뭐 정치 예견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하고 만렙이네. 그치. 이게 이제 범용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이지. 여기까지만 와도 되게 인공지능의 발전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저게 초인공지능. 초인공지능, 이제 저거는 어디까지 슈퍼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초인공지능은 사실은 만드는 게 아니고 범용 인공지능, 아까 강인공지능이 이게 점점 학습을 하겠지. 약한 인공지능은 학습을 사람이 시키는데 강한 인공지능 되면 자기가 알아서 학습을 해. 잊어버리지도 않고 치매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점점 발달해서 어느 순간에는 사람을 능가하게 되잖아. 우와. 능가해서 그러니까 아니 이미 약 인공지능부터 날 능가한 것 같은데. 그 약 인공지능이 가장 사람다운 거였어. 그나마. 초인공지능 되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 똑똑한데 불안하지. 경험까지 쌓이게 된 거 같은 느낌이야. 집에 되면 어떡해. 우리 진짜 두렵다. 그래서 이제 초인공지능 정도 되면 무섭다. 한 개인의 지능의 보통 수천 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초인공지능이 되면 인류는 멸망할 수도 있다. 가끔 침에도 심어놓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선생님이 이제 뭐 윤리나 보완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우려를 좀 이제 잠재우고 좀 없앴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하는 거지. 그럼 인공지능은 어떻게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인공지능은 뭐냐면 사람이 규칙들을 컴퓨터한테 알려줬어. 그런데 머신러닝이라는 게 나와. 사람이 학습해서 규칙을, 지혜를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네가 학습해. 네가 스스로 규칙을 찾아가. 예. 초창기에는 예를 들어서 고양이하고 개를 구분해야겠다. 귀가 고양이하고 개하고 다르잖아. 네. 고양이 귀를 막 사진을 막 엄청나게 많이 얘한테 읽으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개를 또 계속 알려주는 거지.
그러면 이제 개와 고양이 사이에 얘가 조종하면서 기억을 하고 있다가 어느 사진 하나 탁 주는 거야. 고양이일까 이건 개일까? 개일까 고양이일까? 어. 그러면 고양인데? 라고 판단하는 거지. 이게 이제 머신러닝이에요. 이것도 보면 여러 가지 그치. 있잖아요. 머신러닝이 있는데 이제 최근에 보통 AI 그럼 딥러닝이라고 이야기하거든. 딥러닝. 딥러닝은 뭔가 크게 깊어. 보면 머신러닝의 한 부분이야. 네. 다른 점이 뭐냐면 개의 머리 구조가 사람의 뇌 구조하고 똑같아. 그 사람의 이 신경망을 그대로 옮겨놨어. 인공 신경망 안에다가 이제 엄청난 데이터 학습했던 값을 넣어놓는 거거든. 그 신경망 안에 조그만 이제 세포들이 있는데 세포에 해당되는 거. 우리로 따지면 이제 그 시냅시스라고 하거든. 뇌세포와 뇌세포를 연결하는 기억 공간. 지금 나오는 것도 한 수십억 개. 한 사람이 한 10분의 1 정도까지 올라갔거든.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것 이상으로 말도 하고 판단도 하고 작품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그 실생활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멋있다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이런 부분은 확실히 또 AI 기술이 우리한테 도움을 주네요. 그래서 이런 AI 기술에 이제 이 바닥에 깔려 있는 기술이 있는데 네. 학습을 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잖아. 엄청난 종류의 방대하면서도 계속 생기는 데이터가 필요한 거지. 네. 네. 그걸 보통 이제 빅데이터라고. 빅데이터. 빅데이터 나 빅데이터. 들어봤어. 빅데이터 들어봤는데 뭔지는 잘 몰라요. 많은 사례를 경험했던 사람, 네.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통찰력 있잖아. 네. 지금은 이 컴퓨터나 인터넷상의 데이터가 많이 쌓이니까 그런 통찰력을 빠른 시간 내에 더 정확하게 얻어내는 거지. 요즘 교통신호도 이 신호등이 똑같은 간격으로 계속 움직였는데 그쵸, 똑같은 뭐 1분이면 아니야? 1분마다 움직였는데 그런데 그거 지금은 아니야? 길이를 쫙 봐서 저쪽이 기네? 그럼 이쪽을 시간을 좀 더 많이 주고 그다음에 좌회전이 없네 오는 좌회전 번호도 스킵을 해버리고 그게 어디까지 지금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일부 설치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쇼핑 같은 경우에 아마존에서 프라임데이라는 걸 해. 프라임데이 때 어떤 물건을 미리 사놔야 될까? 이걸 아마존에서 예측할 때 빅데이터로 한 거야. 그래서 이틀 동안에 2억 개를 팔았어. 2억 개를 거의 완판. 아니 근데 이제 기업들은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는데 저희 같은 개개인은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해요?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 나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내비게이션 때 켜면 맞아. 어디 가려고 그러면 나랑 같은 장소에 가는 사람이 몇 몇 명이 있는지가 맞아, 보여. 맞아. 몇 이걸 명인데 보고 어느 있는 음식점 거야. 가는데 맞아. 이 음식점 가는 차가 20대? 그럼 야 엄청 기다리겠다.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빅데이터 분석이고 나 쓰고 있으면서도 인식을 못했어. 그러니까. 오. 다 쓰고 있고 정말 중요한 거야. 그렇지. 그렇게 이제 개인도 중요하고 기업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국가도 사용하면 좋겠지. 국가도 사용하면 좋겠죠. 그치.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치 하고 있어. 이제 국가가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네. 뭐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가 있잖아.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할까? 그러니까 정책의 방향성을 이제 정할 때도 많이 쓰이고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주려면 어떤 제도를 운영하는 게 좋은가 이런 데도 많이 쓰이고 그럼 선생님 데이터가 어쨌든 경쟁력이 되고 있는 시대인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전략을 세웠어. 네.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지금도 사실은 대한민국의 디지털 유치는 상당히 높거든. 네. 디지털 인프라 우리나라가 유리 이렇게 해도 뭐 자타가 공인하는 디지털 인프라는 뭐예요, 그게? 전국에 다 인터넷이 깔려 있고. 근데 근데 외국에 외국에- 가면 못해 답답해서. 외국에 가면 우리나라보다 더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인데도 가보면 인터넷 안 되는 나라. 우리나라 진짜 그런 건 최고야. 최고야. 그렇지. 혁신 역량이라고 그래서 디지털 기반에서 바꾸는 능력을 따질 때 지금 현재는 세계에서 한 5위 정도 되는데 이 디지털 전략을 잘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아마 세계 1위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디지털 분야의 경쟁력 지금은 한 12위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완성되는 게 2017년 정도인데 2017년 되면 전 세계에서 한 3위 정도 올라갈 거다. 27년. 사실 어렸을 때 맞아. 진짜 어렸을 때 진짜 어렸을 때 한 2020년 정도면 맞아. 자동차 맞아. 다 날아다녔잖아. 날아다니는 줄 알았거든요. 네. 약간 네. 우리가 체감하는 그 미래 어떤 모습이에요? 국가에서 목표로 하는 거는 이거야. 모든 국민들이 본인들이 의지만 있으면 다 디지털 전문가를 만들자. 내 분야에 있어서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지. 내 빅데이터를 분야에서. 활용을 해서 새로운 사업도 하고 새로운 일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디지털 대전환이 벌어지면 네. 이제 국가도 경쟁력이 높아지고 국민들도 많은 기회들 네. 얻게 되고 또 안전이나 의료나 이런 부분도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합니다. 너무 좋다.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어. 되게 행복하다. 어. 갑자기 마지막에 되게 행복했어. 사실 처음에 좀 시작할 때 무서웠고. 나도 좀 무서웠어. 왜냐면 지배 당할까봐. 맞아. 나 뭐 안 똑똑한데 지배 당할까봐. 그랬는데 너무 행복해졌어요. 네. 형님, 오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뭐 이제 국가도 계획을 세우고 우리도 많이 알았으니까 이제 남아 있는 부분들은 실천이잖아. 디지털 세상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길이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 대한 관심 그리고 뭘 배울 수 있을 때 좀 더 많이 배우고 국가도 노력하고 국민도 노력하면 디지털 전략은 아마 성공적으로 완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지.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저도 디지털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봉선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고생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둘 중에 어떤 분이? 제가 내겠습니다. 오케이. 한이가 그걸 원했어요. 제가 맞추겠습니다. 자, 이게 컴퓨터가 사람 흉내내는 뇌야, 뇌. 인공지능, 기억하는 거, 데이터 쌓는 건데, 빅데이터, 아니, 그거 말고, 딥 말고, 러닝머신. 아니야? 러닝머신을 바꿔야지. 머신러닝. 머신러닝. 맞아? 바로 좀 더 깊게 들어가, 얘는. 딥러닝. 그지? 그리고 데이터가 아주 크게 쌓였어. 빅데이터. 그치? 이거를 어. 전략을 잘 짜야 되는데. 전력을 짜야 돼? 전략을? 5가지가 있어.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근데 우리나라 디지털 때가 전략.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프라임. 그거 말고 프라임데이. 그거 어디서 했어? 아마존. 성공!